오늘 또 세상을 바꾸고 있는 훌륭한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이름하고 하시는 일 좀 얘기해 네.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병현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전환 내에서 일하고 있고요. 시대전환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조정훈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김에 네. 저희가 어떤 당을 가리는 그런 사이트는 아닌데 네. 시대 전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시대전환은 사실 이제 3040 세대들이 모여서 생활 정치를 해보자. 생활 정치. 정치가 너무 생활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이야기를 하고 정말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보자. 네, 이런 취지하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좌관이라는 그 어떤 뭐 직업을 갖기까지 어떤 좀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학부 때 전공은 뭘 하셨죠? 학부 때 전공은 원래 사회계열 전공을 사회계열. 했고요. 이후에 이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네네. 대학원에서도 신학을 하신 거죠? 네, 신학이죠. 엄밀히만 하면 사실 문화신학인데요. 네, 그 문화를 배경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좀 사전에 받은 정보로는 네네. 또 유학을 가시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유학을 가시게 된 또 동기, 가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유학생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유학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선 저 잘난 맛에 살았는데 좀 더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제가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언어의 절벽이 막히니까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되게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지금도 겸손하진 않지만 겸손이 무엇이고 낮아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셔서 한 전공은 또 네. 뭐였죠? 사실 신학을 연계해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신학인데요. 어찌 보면 해석학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 등등을 해석하는 영역으로 공부를 굉장히 시작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그런 공부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가실 때는 그럼 그쪽 방면으로 뭐 박사학위나 이런 것까지 하실 생각이었어요? 네, 사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전공으로? 네. 그러다가 또 한 번 전환을 하죠? 네, 변덕이 심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게 된 공부가? 네, 리더십이고요. 컨설팅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리더십과 컨설팅 분야를 이제 하버드에서. 사실 그걸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기보다는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이제 수료를 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또 영국으로도 가셨던 거예요? 네네. 캠브리지에서 유사한 리더십 코칭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연구소와 연계된 이제 컨설팅 그룹이랑 같이 이제 협업 일을 하다가요. 거기서 소개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컨설팅, 리더십 분야 컨설팅을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 한국에 가서 충분히 엄청난 자리가 많을 것이다. 뭐 이래서 온 거야? 아니면은 뭐 좀 하러 왔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또 돌아가는 건 어떤 쪽이었어요? 사실 후자가 더 컸는데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사실 제가 나가면 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소중함. 사실 애국심은 거기서 생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비판적으로만 봤어요. 한국, 우리 윗세대들, 왜 산업화 세대 왜 이러고, 민주화 세대 왜 이러고. 근데 갔는데 그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요 대목에서 또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게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네. 야, 뭐 유학도 가고 뭐 하버드도 갔다 오고 또 영국 쪽에 가서도 공부도 했다 그러면 네, 네. 집안은 진짜 되게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네. 좀 뭐 어떻게 하시면서 그런 생활을 하신 건지 그런 것도 예. 좀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바한 숫자로 업종만 봤을 때는 100군데 넘을 겁니다. 제가 이삿짐부터 시작해서요. 치킨집, 우유, 신문. 제가 사실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때 암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에 3년 이상 누워 계셨고요. 가정 형편, 소위 말하는 우리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네요. 그죠?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그래서 좋아져. 그때 이후로 저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받았던 첫 급여가 62,000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자전거를 넘어뜨려서 62,000원 사장님한테 반납했어요. 그 첫 월급이 그렇게 날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62,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 네. 또 같은 또래 청년들이 막 뭐 너무 취업이 어렵다, 먹고 네.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할 말은 있겠네요. 할 말은 있지만 근데 할 말은 있지만 그분들의 뭐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당시에 저한테도 그런 말을 훈수 아닌 훈수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여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쉬운 네.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하여튼 다양한 이렇게 지금 이 경로를 걷고 오다가 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남들이 생각하기엔 정치 쪽으로 입문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계기를 좀 얘기해 줄까요? 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거는 목회자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할 종교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 뿌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사실 선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집단이 돼버린 그게 너무나도 네, 화가 났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혁적인 성향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그분의 책, 그분의 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이분이 실제 활동하실 때는 진짜 비판 많이 했거든요. 솔직하게. 제 대학생 때고 제 군대 때도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안에서. 근데 너무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시니까 소통하려고. 그게 처음에는 이해 안 됐는데 그분의 글과 이런 걸 곱씹으면서 보니까 어찌 보면 종교에서는 예수를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를 상상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노무현을 상상해 봤을 때 이상하게 예수를 상상할 때 심장이 뛰는 것처럼 노무현을 상상할 때 뛰는 게 유사하게 뛰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뭔가는 내가 죽기 전까지 뭔가는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우연히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무현 리더십 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얘기해 주시고 뭘 배우고 느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노무현 리더십 학교는 노무현을 숭배하는 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노무현을 길러내는 학교였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저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락을 자주 못 드리고 이런 게 정말 죄송하고요. 또 하나는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셨어요. 제가 세상에 대한 눈이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근데 그 눈들이 모이니까 이제 모자이크처럼 세상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수료한 분은 36명이었지만 같이 공부했던 50명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다 통틀어서.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정치권에 뛰어들 용기와 그런 패기가 없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좌관 일을 또 국회에서 시작하면서 네. 새로운 좀 포부라 그럴까요?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4대 양극화라고 저희 시대전환은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소득의 양극화, 둘째는 자산의 양극화, 셋째는 휴식의 양극화. 휴식도 뭐 공휴일 지정에도 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전의 양극화. 그 양극화를 어떻게든 줄이자. 그래야지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본인같이 정치에 뭔가 입문을 한다던가 네, 네. 국회 쪽으로 오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네. 어떤 코스를 밟으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어쨌든 그쪽으로 일단 네. 입문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제가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네. 비서관 채용 공고를 냈는데 뷰가 이낙연 대표님보다 더 높이 나왔대요. 그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지만 180분?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뭐 조정훈 의원이 약간 수평 리더십을 하는 것도 있고 정우님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정우님, 병현님 서로 저희 초롱님 서로 다 그렇게 부르고 기탄 없이 모든 걸 얘기하고 뭐 이런 수평적 문화가 있어요. 그건 시대전환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네. 거겠죠. 그래서 180명의 이력서를 제가 다 심사를 하고 그중에 3명을 뽑아서 이제 정우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180명을 봤는데 내가 여기 창당을 같이 안 했으면 절대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 어딜 나가도 제가 보기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굉장히 청년들을 구석으로 내몰고 있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들여오고 싶다면 그게 주 질문이죠. 그렇죠. 일단 딱 시험 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하나는 일단 입법 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무급 인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각 의원실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페이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뭐 3개월 하다가 자리가 나면 그 경력으로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좋고 만약에 인턴으로 지원할 거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또 하나는 저처럼 창당하는 경우인데 창당해서 모르겠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도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런가 하면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요즘 말하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그 자기 지역에서의 뭐 주민 참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하면서 또 진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막 학교 서울법대 뭐 하버드 이거보다 사실 그 사람이 지역에서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알고 그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는 분들을 훨씬 좋아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냥 단순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정치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작게라도 실천한 친구들.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런 분들이 좀 발탁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요즘 추세는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라서 저희가 내는 목소리들이 뭐 정책을 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려면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다른 거대 정당들은 카톡방에 풀리거나 그냥 아름아름 해주는 게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같은 정훈님 같은 사람을 우리 당이 10명만 만들면
우리가 조금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저는 진보주의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진보의 미래, 진보를 좀 더 진보답게 하는 세력, 진보가 돼서 이 진보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짜잖아요. 진보를 진보답게 하는 건 3%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 3%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저는 거기까지 하는 게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뭔가를 서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네. 그 체인저 회원들에게 좀 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같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노하우. 그냥 언제든 저를 불러주시면 바로 갈 수 불러주시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그런 누구든지 건 뭐- 문의하면 거기에 네. 대해서 친절하게 네, 당연하죠. 답변해주고. 예. 그거는 네 전혀 저도 네. 누군가한테 친절함을 받았고 네.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서 저를 받아주셨고 네. 다 그거 그분들이 배려 안 했으면 못했거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직접 물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여지를 또 한쪽으로 남겨놓고 네.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가시는 동안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네. 이렇게 한번 또 여쭙고 네, 어느 네. 정도 발전하셨는지 또 체크해보고 아유, 그런 시간을 겁나네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